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체중 감량을 위한 최적의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효과적인 체중 감량 운동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체중 감량은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체중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수면 무호흡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상기도의 연조직이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폐쇄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비만은 이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목 주위의 지방 조직이 늘어나 기도를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면 중 호흡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과체중과 비만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체지방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3. 당뇨병. 비만은 제2형 당뇨병 발병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체지방이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로 인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체중 감량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관절 문제. 과도한 체중은 관절, 특히 무릎과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는 골관절염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기존의 관절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체중 감량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까요?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운동과 식이요법의 조합입니다. 복합운동의 효과. 복합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결합한 형태로 체중 감량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장점. 칼로리 소모 증가. 유산소 운동은 대근육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많은 양의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의 성인이 30분 동안 조깅을 하면 약 3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심폐기능 향상.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시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력을 높이고 더 많은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방 연소 촉진. 유산소 운동은 체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장시간의 중강도 운동은 지방 연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의 장점. 기초대사량 증가.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집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근육량이 증가하면 휴식 시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근육량 유지 및 증가. 체중 감량 과정에서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지방 감소. 근력 운동은 운동 후 산소 소비량을 증가시켜 지속적인 칼로리 소모를 촉진합니다. 이를 운동 후 과잉 산소 소비 POC라고 하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복합 운동을 통해 이 두 가지 운동의 장점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구성.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운동 10분. 준비운동은 본 운동 전에 몸을 서서히 워밍업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부상 예방과 운동 효과 극대화에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전신의 주요 근육군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특히 운동에서 주로 사용될 근육에 집중합니다. 관절 돌리기. 목, 어깨, 손목, 허리, 무릎, 발목 등 주요 관절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이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고 윤활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유산소 운동 30-40분. 유산소 운동은 체중 감량의 핵심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유산소 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걷기. 가장 접근하기 쉬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30분 이상 걷는 것이 좋습니다. 조깅.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가 더 큽니다. 초보자는 걷기와 조깅을 번갈아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무릎에 부담이 적어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면 날씨와 상관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수영. 전신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가 크며 관절에 부담이 적습니다. 중강도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강도로 시작하면 지속하기 어렵고 부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근력 운동 20-30분. 근력 운동은 체중 감량 과정에서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주로 사용합니다. 푸시업 상체 근력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가슴, 어깨, 삼두근을 강화합니다. 런지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플랭크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체중만을 이용한 운동으로 시작하고 점차 덤벨이나 저항밴드를 이용해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운동 10분. 정리운동은 운동으로 인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에서 주로 사용한 근육을 중심으로 전신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심호흡 깊고 천천히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을 주 3-5회, 최소 12주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운동 강도 조절.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강도. 유산소 운동은 최대 심박수의 6075%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가 효과적입니다. 이를 대화 테스트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가 적절한 강도입니다. 최대 심박수는 대략 220-나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 성인의 경우 최대 심박수는 약 180회분이며 이의 6075%인 108,135회분이 적절한 운동 강도가 됩니다. 근력운동 강도. 근력운동은 1015회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34세트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근비대를 촉진하면서도 과도한 부하로 인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입니다. 마지막 반복에서 약간의 힘듦을 느끼되 형태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무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진적으로 무게나 반복 횟수를 늘려가며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 강도는 골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감소와 신체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관절에게 순환을 촉진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요법의 중요성. 운동만으로는 체중 감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식이요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균형 잡힌 식단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한 주요 요소들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체중 감량 과정에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면 근육량 손실을 최소화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장량 체중 1kg당 1.2일. 육지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 살코기, 생선, 계란, 저지방 유제품, 콩류. 복합 탄수화물 선택.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 탄수화물에 비해 소화 속도가 느리고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과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복합 탄수화물 공급원 전곡류, 현미, 귀리, 퀴노아, 고구마. 과일과 채소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건강한 지방 섭취.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은 염증 감소, 심장 건강 개선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좋은 지방 공급원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연어 등의 지방이 풍부한 생선. 과도한 당분과 포화지방 제한. 정제된 설탕과 포화지방은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낮아 체중 감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한해야 할 음식,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가공육 등. 칼로리 조절.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섭취 칼로리를 소비 칼로리보다 적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정 칼로리 감소. 하루 50750kcal 정도의 칼로리 감소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점진적 접근. 갑작스러운 큰 폭의 칼로리 감소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균형. 칼로리를 줄이더라도 필수 영양소의 섭취는 유지해야 합니다. 체중 감량의 효과. 12주간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체중 및 체지방률 감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주 후 112.9kg까지 원래 체중의 1.514, 2% 감량. 대부분 체중 감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개인의 초기 체중, 운동 강도, 식이 조절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간 졸림증 개선. EPWRTH 슬리피너스 스케일 ESS 점수가 치료 전 9.423, 78에서 치료 후 5.673, 77로 유의하게 감소.
감소했습니다. P0.001. 의는 체중 감량이 수면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로도 감소. 퍼티그 시베리티 스케일 FSS 점수가 치료 전 3.421, 59에서 치료 후 2.521, 10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P0.041. 체중 감량으로 인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개선이 일상생활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개선. 체중 감량은 다양한 건강 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혈압 감소,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혈당 조절 개선, 공복 혈당 및 당화혈색소 HDA 일시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1시간씩 최소 6주에서 1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운동을 수행했을 때 통증이 감소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하며 대퇴 근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복합운동의 추가적인 효과. 비만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2주간의 복합운동이 체중, 체지방률, 복부 비만율 등의 신체 구성 성분과 비만 관련 인자의 개선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체중과 체지방률 감소. 운동그룹에서 체중과 체지방률이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복합운동이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면서 근육량은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부 비만율 감소 경향. 복부 비만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감소 경향을 보였습니다. 복부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의 감소는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중년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 이러한 결과는 중년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경우 활동량 저하, 기초대사율 감소,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 비만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복합운동은 체내 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시켜 비만 관련 지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중 감량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은 모두 여러분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개인적이며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때로는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몸과 마음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건강한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